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에릭 와이너 작가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제목은 여러분들께 익숙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소크라테스와 익스프레스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이 책은 철학자의 발자취를 따라 작가가 기차 여행을 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펴보시면 총 14명의 철학자의 생각과 글을 보는 작가의 시선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니체처럼 잘 알려진 이름의 철학자에 대해 더 아는 것도 즐거웠지만 철학 공부가 적어 조금은 생소했던 시몬 베유, 에픽테토스 등의 철학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 좋은 독서이자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4명의 철학자들을 한 명 한 명 거치며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책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하고 넘어갔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시간과 생각을 들게 만든 철학자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저는 세계사를 배우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철학을 펼친 철학자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와 반대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때 당시에 돌던 에피쿠로스는 마음껏 먹어댄 탓에 하루 2번 구토하고 수년간 자신의 안락의자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소문을 접했다면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챕터를 읽고 저 혼자 지금까지 규정해온 쾌락주의는 완전히 틀렸으며 의심 없이 받아들인 쾌락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유쾌하고 즐거움 혹은 감성의 만족 등의 결과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대부분의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아타락시아, 즉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쾌락은 고통의 반대말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인 상태이죠. 다시 한번 그를 정의해 본다면 그는 향락주의자가 아닌 평정주의자가 맞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분석해 욕망의 분류 체계를 만드는데 제일 윗칸에는 자연스럽고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 그 밑에는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이, 마지막에는 자연스럽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욕망은 충족시키기도 너무 어려운 텅 빈 욕망이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를 덜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고통이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에 도달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지금까지 가져온 욕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자연스럽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던 값비싼 물품들을 사려고 고민하며 잠 못 잔 일화가 생각나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욕망의 분류 체계를 기억해서 어떠한 욕망으로 과한 고통을 받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보며 아타락시아를 벗어난 상황에서 아타락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저는 이 책을 보고 여태껏 가져왔던 의문점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의 유효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만큼 짧고 슬픈 일의 유효기간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져 고민이었습니다. 행복함을 너무 짧게 느끼는 내 탓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렇지만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지속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속시간이 길다고 더 즐거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상태이거나 평화롭지 않은 상태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고 평화로운 상태에서의 평화로운 상태는 원래 상태이지만 평화로운 상태에서의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의 이동은 당연히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 길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더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보고 앞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다져봤습니다. 쾌락의 쳇바퀴, 즉 새로운 쾌락에 익숙해져 조금만 덜을 원하게 되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입상을 하면 장려상이, 장려상을 받으면 우수상을 처럼 가짐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세를 욕망해 고통을 받는 일은 스스로 아타락시아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 고통으로 제 발로 걸어가는 일이지요. 충분히 좋음은 안주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변명도 아니다. 충분히 좋음은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라는 구절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많아 힘들었던 저로서는 이 말을 새겨 현재 상황을 더욱 즐기고 만족하는 자세를 가지자 다짐했습니다. 철학에 대해 잘 몰랐던 저 역시도 14명의 철학자들을 만나며 삶을 바라봐야 할 태도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었고
흥미롭게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기차 여행을 하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철학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